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와 수비수를 전부 아우르는 것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오늘 이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네, 첫날부터 너무 띄워주시네요. 예. 왜냐하면 오늘 좀 네. 짓궂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애플 얘기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릴 건데요. 네. 사실 애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던 게 예. 엊그제인 것 같은데 네. 또 시간으로 폭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실적이 얼마나 좋았던 겁니까? 실적은 그냥 그렇다고 쳐도 저희가 이제 잊고 있던 애플, 이거에 대한 재부각을 시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빅7, 뭐 M7 이러면서 또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두 개가 탈락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테슬라, 애플이었는데 AI 시대에 제대로 해? 라고 하면서 실적 제대로 못 나오다 보니까 소외시켰는데 나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적 발표하고는 또 불을 뿜는 두 종목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대놓고 AI를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서비스 쪽에서 AI와 결부돼서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포텐셜이 큰 종목들, 그게 테슬라랑 애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실적 때문에 소외됐던 부분들을 어떤 주가 회복의 모멘텀으로 쓰는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그들은 죽지 않았다. 이런 관점 쪽에서 실적 발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베팅이죠. 네. 하지만 너무나 가시성이 없으면 또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예.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왜 올라가냐라고 보면 이 자사주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크죠. 와, 규모 보니까 역시 애플 잡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3배, 이거 삼성전자 사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100만 원 가겠네요. 네, 그럴 정도의 네. 강력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뭐 거의 뭐 한 1,500조 되나요? 네, 이 정도 금액까지 들어오시면서 상대적인 주주 가치가 좀 모자란 것 같아 해줄게라고 하면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의 현금 흐름이나 앞으로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여줬고 배당금도 한 4.2% 증가를 시켰던. 그러니까 계속 애플은 배당금 유지가 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어떤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실적 관련된 쪽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지만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아이폰이 어쩌고 저쩌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서비스를 봐라. 서비스 매출 비중이 이만큼 커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서비스가 계속 주축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아이폰 안 팔린다고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추세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보여줄, 당장 다음 주 가게 되면 온라인 이벤트라고 해서 갑자기 만든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패드 보여주려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OLED가 탑재된다 이거 말고 AI 기능이 탑재돼서 끌어올릴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이제 팀쿡 선생님 직접 하려고 얘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아, 애플도 AI가 묻어있네 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오늘 또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그 전까지는 좀 잠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버하는 오늘 액션들이 나온다. 그거는 좀 그렇게 크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네. 제 귀에 딱 꽂히는 건 이겁니다. 애플이 물건도 잘 만들죠. 네. 프로덕트도 워낙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실 애플 그러면 서비스 브랜딩이니까 그렇죠. 네. 이 애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네. 자, 6월 달에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관련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약간 풍문으로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흘리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AI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한다라는 것보다 AI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갈고 닦았느냐, 이걸 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약에 아이폰에 탑재되는 AI가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LLM이죠. 그러니까 모델을 뭘 썼겠느냐라고 해서 자체 모델이냐, 아니면 지금 한때 구글과 협력한다라고 해서 나왔던 뭐 제미나이를 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 그쪽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체 모델인데 그게 이 정도까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과 제휴해서 일단은 쓰고 나중에 더 보강해서 우리 거 쓰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반등세가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봐야 되니까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플은 항상 유니크하면서 시장의 밸류를 확인했던 기업인데 네. 자체적 대형 모델을 쓰느냐 아니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협업을 하느냐가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뜨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익숙했던 BH와 LG 이노텍의 움직임이 또 들썩들썩합니다. 네. BH가 LG 이노텍의 애플 수혜주는 맞나요? 맞기는 맞죠. 어차피 벤더니까요. 맞긴 맞는데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울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미리 빠졌고, 근데 LG노텍은 실적 발표하고 바로 이제 턴하는 모습들이 이제 성숙이 들어온다. 하반기 애플 아이폰 그나마 AI 탑재되게 되면 더 잘할 것이다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BH가 좀 늦었죠. 그런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애플 효과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막상 하반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오고 얼마나 팔릴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혹시나 만약에 고생하셨는데 좀 저점에 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려 있다가 오늘 같은 날 올라왔다 그러면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줄이셨다가 진짜 슬쩍 나오는 거 보고 어떤 가이드라인 보면서 그 다음에 플레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가는 자리는 적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기다. 그런 날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AI 관련된 다른 모멘텀 있는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 보니까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AI 붙은 소프트웨어, 애플발 뭐 기대감을 좀 채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는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시그널이 약간 나오다 보니까 반응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소프트웨어 쪽 대응하는 건 좀 아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여전히 하드웨어 쪽 보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 그래도 AI 쪽이 커지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인프라 쪽을 보게 되면 HBM이 맞는 것 같고요. 그쪽에 또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회사 이오테크닉스가 그나마 지금은 난자리 아닐까 생각됩니다. HBM과 하드웨어의 교집합, 이오테크닉스가 좀 더 나은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국내 네이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애플은 글로벌 스탠다드였고 휴대폰을 물어볼 때 뭐 셀폰 뭐 써가 아니고 애플 써라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유니크했는데 예. 네이버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녹색창, 네. 녹색창 신화 네이버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참 고생이 많단 말이죠. 더구나 이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AI 성과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돈 버는 AI 쪽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번에 컨콜 내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도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줬던 실적들이 네이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머스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나오는 알리페이부터 테무, 뭐 쉬인 뭐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사업자들이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중국에서 뛰어다가 마진 남기고 팔았던 쪽인데 이거 구매자들이 직접 사니까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타격이 좀 있긴 있네요. 근데 네이버에서 지난번에 밝혔듯이 그만큼의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AI 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펼쳐준 게 일단 돈 버는 AI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자체적인 검색 광고 이쪽에서 좀 고도화시키고 초개인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AI가 활용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기대감이 생기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일단 오늘은 반영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하고 그 기대감 반으로 쭉 올라가기는 또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의 금리와의 관계 생각하게 되면 일단 고개는 드는데 추세적인 금리 하락 보면서 본격적인 베팅 들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기업 입장에서는 초개인화를 하기 쉽겠죠. 왜냐하면 네. 초개인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는 가격 차별화로 다 요금 과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네이버의 그 꿈대로 과연 현실이 따라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의 주가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이버 그러면 네. 공교롭게 카카오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또 인적 분할입니까? 네이버는 인적 분할 안 합니까? 하면은 일단 화내겠죠, 사람들이. 예, 주주들이 화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인적 분할보다 네이버 웹툰을 미국의 IPO 들어가서 나스닥 상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미국 쪽의 대비 쪽을 이제 먼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치가 나왔을 때 그거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챙겨야 될 쪽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웹툰이지 않습니까? 웹툰 관련된 종목들 이걸 더 챙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조금 움직이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다음 주 가게 되면 넷마블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드디어 이제 출시됩니다. 그럼 그에 따른 게임 모멘텀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웹툰 쪽의 종목들을 한 개, 두 개 체크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주가 전략이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네이버 웹툰이 네. 이제는 상장을 하니까요. 관련돼서 뭐 수혜주도 봐야 된다. 이건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아,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휴장입니다. 다음 주 전략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는 그냥 연휴 있게 되면은 일단 그거 앞두고 미국 시장은 강했지만 저희는 약한 모습들이죠. 고용지표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장 재미없다 그러시면 오후장은 그냥 나가서 산책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닙니다. 매경은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산책하셔도 이렇게 보시면서 좀 다녀오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애플하고 네이버까지 보면서 그래도 기승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담대한 투자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